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어머니, 설마 여기가.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붕은 무너졌고 마루는 썩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빌린 집에선 언젠가 쫓겨난다. 하지만 이 집은 아무도 우리를 내쫓지 못한다. 그날 밤 7살 순이가 떨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귀신 나와요? 하지만 석 달 뒤 그 집 마당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보여.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폐가에 들어간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상복을 벗기도 전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 앞에는 빈 문서만 쌓여갔고 9살 석주와 7살 순이만 남았지요. 엄마, 아버지 언제 와? 석주는 이미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아들을 끌어안았지요. 순이는 밤마다 아버지 중얼거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목소리에는 포기가 아니라 결기가 담겨 있었지요. 석주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넷이서 사는 집으로.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는 따뜻해요? 아버지도 와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른이 먼저 주저앉으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버린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제야 깨달았지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을 잃은 사람이지만 손주들을 위해 슬픔을 삼키고 계신다는 것을요. 새벽 네 식구는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석주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점점 작아져요. 괜찮아. 우리가 새 집을 만들 거야.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겠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고 며느리는 보따리를 번갈아 들었지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시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 쉬어가자.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아이들 먼저 먹여라. 시어머니는 이틀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지만 아이 앞에서 굶주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지요. 석주가 주먹밥을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석주 배 안 고파요. 할머니 드세요. 착한 것. 할머니는 진작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주먹밥을 반쯤 먹다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도 먹어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벌써 눈치를 보다니. 길을 다시 나섰을 때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저 과부 아니야?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우리가 부끄러운 일한 게 아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자 아래서 밤을 보냈습니다.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새 집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꼭 찾을 거야.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을이 나온다. 거기서 우리 갈 곳을 정하자. 제가 이래서라도 아이들은 꼭 먹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혼자 짊어지지 마라. 내가 있고 아이들도 잘한다. 그 말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라. 오늘만은 울어도 된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들아, 내 자식들은 내가 지킨다. 며느리도 내가 지킨다. 새벽녘 석주가 먼저 깼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깨어 앉아 계셨지요. 할머니, 우리 정말 집 찾을 수 있죠? 그럼 집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석주가 앞서 걸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 앞에 마을이 보여요. 저기다. 저기서 우리 살 곳을 찾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랐지요. 시어머니가 멈춰 선 곳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폐가였지요.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았고 마루는 썩어 구멍이 뚫렸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여기가...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동전 몇 잎이 손바닥 위로 쏟아졌지요. 이 집 내가 샀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서방 장례 치르고 남은 돈으로 샀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 뒤에도 끼니를 거르시던 이유를요. 어머니, 하지만 이 집은...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빌리면 언젠가는 쫓겨난다. 친척집 헛간에서 눈치 보며 사느니, 남의 마당에서 구박받으며 사느니 여긴 비록 허물어졌어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집이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은 고치면 된다. 나무를 다시 대면 되고 지붕을 덮으면 되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한번 쫓겨나면 먼저 부서진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석주야, 순아, 이리 오너라. 여기가 우리 집이다. 무섭지? 허름하지? 하지만 이 집은 아무도 우리를 쫓아낼 수 없는 집이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래. 이젠 아무도 우리를 내쫓지 못한다. 순이가 마루 구멍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멍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사람 사는 집엔 못 들어온다. 우리가 여기 살면 귀신이 도망간다. 폐가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부엌은 그 으름으로 새까맣고 방바닥은 흐물거렸으며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지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기가 가득했지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석주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외쳤습니다. 엄마, 여기 우물도 있어요. 순이도 따라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감나무도 있어요. 아이들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도망쳐 들어온 곳이 아니다.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집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이제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들어온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자 폐가는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서둘러 이불을 깔았지만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춥고 무서워요. 석주는 울음을 참으며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순아, 오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지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들보가 삐걱거렸고 찢어진 창호지가 펄럭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잔에 불을 켜고 계셨지요.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자고 있느냐? 아니요, 할머니.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등잔을 방 한가운데 놓으셨습니다. 봐라. 불 하나 켜지니 집이 집 같지 않으냐? 순이가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무서우세요? 그럼. 처음 오는 집인데 어찌 안 무섭겠느냐? 의외였습니다. 의연하기만 하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도 두려워하신다니요. 하지만 말이다. 무서움은 사람이 여럿이면 나눠진다. 넷이서 나누면 무서움도 네 조각이 되지.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넷이서 같이 자요. 그래. 오늘은 다 같이 자자.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네 사람은 서로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 순이가 잠들었습니다.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혼자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 넷이 하면 되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다. 버티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만큼은 조금 따뜻했지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 집도 숨을 쉰다. 아이들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깜빡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을 끄지 말자.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새벽녘 첫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바람도 어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 각자 가슴속에 담아둔 두려움이었지요. 하지만 네 사람은 그 침묵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말없이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바스락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계셨지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집은 아침부터 사람이 만져줘야 산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을 텐데 벌써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해가 떠오르자 시어머니는 부엌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서 함께 닦았지요. 일은 쉬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다 보면 몸이 따라온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엌을 닦았습니다. 때가 묻어 새까맸던 벽이 조금씩 본래 색을 드러냈지요. 석주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래요. 9살 아이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담장 옆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돌 하나씩 쌓으면 담도 다시 선다. 순이도 깨어나와 작은 돌들을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어머니는 깨진 장독 앞에 앉으셨습니다. 흙을 파서 금이 간 곳에 메우기 시작하셨지요. 어머니, 저건 깨진 건데 고쳐집니까? 완전히는 못 고쳐도 쓸 수는 있다. 버리기엔 아깝지 않으냐? 가슴속이 저며왔습니다. 깨진 장독 같은 이 집도 깨진 항아리 같은 이 가족도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겠다는 뜻이었지요. 함께하자. 혼자 하면 힘들어도 둘이 하면 반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독을 손질했습니다. 석주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우물에 물 나와요. 그 물로 마당에 뿌려라. 먼지가 가라앉는다. 석주는 열심히 물을 길어 마당에 뿌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시어머니는 지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나는 가벼우니 지붕에 올라도 괜찮다. 조심스럽게 볏짚을 빈 곳에 얹으셨지요. 해가 넘어갈 무렵 네 사람은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을 둘러보셨습니다. 아침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풀이 정리되고 마당이 깨끗해졌으며 담장 일부가 다시 쌓였고 지붕 빈 곳이 막혔지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달라졌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순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하루하루 나아진다. 사람 손이 닿으면 집도 살아난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이 집을 살리고 계신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도 함께하고 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터로 나갔습니다. 집에 남은 양식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 빨래터에서 한 아낙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빨래 좀 도와드릴까요? 아낙은 며느리를 훑어보았습니다. 누군데? 낯선 사람인데. 마을 끝에 사는 사람입니다. 일 좀 거들어드리면 양식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손이 야무지면 품삯 줄게. 빨래에 달려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었지만 옷 한 벌 한 벌이 아이들 밥 한 끼였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낙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이 빠르네. 가져가. 내일도 올 수 있어? 쌀 한 대를 받아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자기에는 쌀, 보리, 된장이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다다르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루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숫자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그저 돌보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숫자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 불을 지피고 쌀과 보리를 섞어 밥을 지었지요. 한참을 기다리자 밥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조금 더 기다리자 밥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방으로 퍼져나갔지요. 석주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머니, 밥 냄새 나요. 밥을 네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석주, 순아, 밥 먹어요. 석주가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냄새 난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집 냄새? 응.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나던 냄새요. 밥 짓는 냄새. 이게 집 냄새잖아요. 순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이제 집 냄새 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밥 냄새였던 겁니다.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크면 뭐하냐? 이렇게 밥 냄새 나면 그게 집이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래, 이곳이 우리 집이다. 낡고 허름해도 우리 집이다. 석주가 밥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순이도 빈 그릇을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석주는 배가 부른 탓인지 금방 잠들었고 순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지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일한 사람의 피곤함이었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지요. 폐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에서 나던 썩은 냄새 대신 밤 냄새가 났습니다. 어둠만 가득하던 집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폐가에서 연기가 나네. 사람이 들어간 모양이야.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여자 매일 나오네. 폐가에서 산다며? 미친 게 아니야?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습니다. 빨래터에서 한 안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 그 폐가 사는 사람 맞지?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빨래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끼, 한 끼가 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장터에 나갔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침마다 연기 나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려. 폐가가 아닌 것 같은데? 마당도 깨끗하더라. 사람들은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노인은 품에서 감자 몇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이들 먹이게. 쪄먹으면 배가 든든하다.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보따리에 감자를 넣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감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마을 어른께서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자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우릴 보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여기 산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다. 그날 저녁 감자를 쪄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석주가 감자를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주신 거예요? 정말요? 그래. 우리 생각해서 주신 거야. 아이들은 감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우릴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그래. 조금씩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버텼으니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폐가의 지붕 위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시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물을 마시고 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 청소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 생강차를 달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사발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저런 집에서 살던 적이 있었다.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서방 어릴 적의 말이다. 내 나이 26대였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다. 농사도 못 짓고 빚만 쌓여갔지. 시댁 식구들이 우릴 내쫓았다. 쓸모없는 식구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내 서방은 겨우 5살이었다. 업고 나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남의 헛간.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한 구석을 내주더구나. 3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헛간 문을 열면 주인 집 식구들이 우릴 쳐다봤다. 그 눈빛이 제일 무서웠다.
동정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냥 귀찮다는 눈빛이었지.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다짐했다.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고. 남 눈치 보지 않는 집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폐가를 샀는지를요. 그래서 이 집을. 그래. 남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무너진 집이라도 내 집이 낫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다 지난 일이다. 어머니, 제가 몰라 뵙고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더욱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너에겐 내가 있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제일 힘들다. 하지만 둘이면 버틸 수 있다.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서러움, 두려움,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지요. 한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내 서방을 보며 견뎠다. 저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자신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주와 순이를 보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결국 내 집을 얻었다. 내 시아버지가 일어서셨고 작은 집이지만 장만했지. 내가 시집온 그 집이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작은 집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했을지를요. 그런데 그 집을 떠나셨잖아요. 내 서방이 죽고 빚이 생기고 다시 시작이었지. 하지만 이번엔 너와 손주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다.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버티자.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마당 다 쓸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고맙다는 거냐?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어서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연결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두 여인이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주와 순이는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폐가에 산다며? 석주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폐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뭔데? 우리 집은 좀 낡았어요. 그래도 할머니랑 엄마가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은 석주가 흔들리지 않자 더 이상 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 정말 무섭지 않아? 아니요. 밤 냄새도 나고 엄마 목소리도 들려요. 무섭지 않아요. 순이는 더 당당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한 아이가 놀렸습니다. 너희 집 지붕 한쪽 내려앉았다며? 우리 할머니가 고치셨어요. 이제 비가 와도 안 새요. 그래도 폐가잖아. 폐가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집이에요. 우리 넷이 살아요. 순이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떳떳함이 있었지요. 훈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순이 말이 맞다. 사람이 사는 집이 바로 집이다. 아이들은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 정말 어때? 석주와 순이는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당에서 하는 돌 던지기 놀이,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요.
어느 날 석주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 친구예요. 집 구경하고 싶대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친구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석주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잘 왔다. 석주 친구면 우리 손님이지. 순이도 친구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해가 기울 무렵 보리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석주야, 너희 집 밥 맛있다. 석주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갈 때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석주야, 다음에 또 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아이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친구를 자꾸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괜찮다. 그게 더 좋다. 아이들이 드나들면 이 집은 더 이상 폐가가 아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집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석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우리 집 좋다고 했어요.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순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더라. 우리 애가 그러는데 거기서 노는 게 재미있대. 폐가가 아닌 것 같은데?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자꾸 내 집에 가고 싶어 해. 뭘 그렇게 잘 놀아주나?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마당에서 놀게 해줄 뿐이에요. 그게 좋은 거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집이 마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주야, 순아, 너희가 집을 지켰다. 너희가 떳떳하게 살았다. 그게 집을 지키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집은 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이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앞에 깨진 기와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모양이구나. 이튿날 아침 못이 박힌 낡은 널빤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나무 판자가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마당에 쌀 한 대박이 든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어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석주가 보자기를 뒤적였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누가 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그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밥은 더 맛있어요. 그래. 고마운 사람이 준 쌀이니까. 나흘째 마을 어른이 지나가다 마당에 집신 두 켤레를 놓고 가셨습니다. 닷새째 한 안악이 아이들 옷을 두고 갔습니다. 엿새째 석주가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받아왔습니다. 훈장님이 석주가 공부하라고 주셨어요. 일주일째 한 안악이 된장 한 동이를 주고 갔습니다. 아이들 먹여. 겨울 오는데 몸 든든해야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된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우릴 돕고 계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우릴 받아들였구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텼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남았지. 그날 밤 네 식구는 모여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받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와 널빤지, 쌀, 집신, 옷, 책, 된장. 석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이름도 안 쓰고 주고 가세요? 고마움을 표하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주는 거란다.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중에 남 도와줘야겠다. 그래. 받은 만큼 나눠야 한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본다. 우리가 진짜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금방 포기할지.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이 되었다는 뜻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받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와는 지붕에 얹고 널빤지는 벽을 막는 데 썼습니다. 집시는 아이들 발에 신겼고 옷은 아이들에게 입혔지요. 사흘 뒤 장터에서 마을 어른을 만났습니다.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붕을 고쳤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안 쓰는 것 줬을 뿐이지.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잘 살아라. 아이들 잘 키우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도운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말없이 내민 손들이 이 집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덜 추웠습니다. 지붕을 고쳤고 벽을 막았으며 따뜻한 옷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시어머니 곁으로 가자 오래된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자 집 문서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하자.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래 못 산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살고 싶지. 하지만 사람 목숨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집 주인인지 증명할 사람이 없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삽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도 가기 싫다. 한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랑 같이 사셔야죠. 그래. 그럼 이 집은 내 집이자 내 집이다. 우리 둘 다 주인이다. 시어머니는 아이들 방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라. 집은 사람이 나가면 또 폐가가 되지. 사람을 남겨라. 석주와 순이를 잘 키워라. 그 아이들이 이 집을 지킬 것이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좋은 어미다. 좋은 며느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느냐? 네. 무너진 지붕, 썩은 마루 무서웠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의 폐가는 이제 사람 사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살린 집이다. 네. 어머니와 제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살린 집입니다.
문서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잘 간수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려 하자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손주들 크는 것 보셔야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남겨라. 그 말뜻을 되새겼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있어야 집이 산다는 것을요. 해가 뜨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하시던 일이었지요. 석주와 순이도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할머니 나이가 드셔서 그래.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한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두 손주를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행복했다.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집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이 별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를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폐가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반듯해졌고 벽은 튼튼해졌으며 마당에는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12살이 되어 훌쩍 자랐고 순이도 10살이 되어 똘똘해졌지요. 할머니, 제가 이겼어요. 아니야, 오빠. 내가 먼저였어. 두 남매는 여전히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준비되었습니다. 네 식구는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석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훈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할머니가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순이도 자랑했습니다. 저도 오늘 바느질 배웠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 참 좋아졌네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새 것도 아닌데 가면 마음이 놓여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마을 사람은 김장김치를 건넸습니다. 이웃끼리 나누는 거죠. 예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이웃이 음식을 나누러 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알았다기보다 바랐지. 폐가를 샀을 때 이 집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니 뿌듯하구나. 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건 내가 잘 키웠다. 어머니 없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저 집 참 좋다. 늘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맞아. 처음엔 폐가였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활기찬 집이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석주야, 순아, 밥 먹어라. 네 식구는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았다. 우리가 잘 살았다는 뜻이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행복했다. 석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순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이 많구나. 이 집 처음 왔을 때 생각나느냐? 네. 무너진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을 때요. 무서웠지? 나도 너 때문에 버텼다.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려냈다. 우리가 함께 살려냈지. 사람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 말뜻을 곱씹었습니다. 집은 돌과 나무로 만들지만 사람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 우리가 여기 남았다. 그래서 이 집이 살았다. 마당에 혼자 앉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집, 허름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는 집이었지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지붕, 썩은 마루, 끊임없는 두려움.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조금씩 고치고 천천히 살려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저 집 알지? 마을 끝에 있는. 예전엔 폐가였는데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야. 한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 집 가보면 마음이 편해.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려진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 떠난 자리였다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가는 원래부터 폐가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떠나서 폐가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집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석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죠? 그럼. 이 집은 우리 집이다. 영원히요? 그래. 너희가 크고 또 너희 아이들이 크고 그렇게 계속.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집이 대대로 이어질 집이 되었다는 뜻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밤 냄새가 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별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남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이 남았습니다. 폐가였던 집에는 마침내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석주, 순이. 네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폐가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남은 곳이었습니다.